외국 출신 공무원 익숙하신가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 공직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귀화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려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위구르인 설장수입니다. 설장수는 격변의 시대인 고려 말 외교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귀화인으로서 무려 장관급 자리까지 올라갔는데요. 위구르인 설장수는 어쩌다 고려까지 와서 외교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위구르인은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튀르크 계통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한때는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한 제국을 건설한 바 있지만 1209년 몽골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자신만의 문자가 없어 위구르 문자를 사용했기에 위구르인들은 몽골 제국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설장수의 5대조 큰할아버지는 위구르 왕조의 넘버 2였고요. 할아버지는 원나라의 2부 상서, 아버지 설소는 황태자의 스승에 오를 정도로 고위 관료를 배출해온 집안입니다. 원나라에서 잘 나가던 설장수의 아버지 설소는 훗날 고려의 공민왕이 된 고려 왕자와 원나라에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몽골 제국의 원나라도 14세기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데요. 황제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고 중국 각지에서 몽골 지배 세력에 저항하는 홍건적이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설손이 살고 있던 북쪽의 대녕에도 홍건적의 손길이 무섭게 뻗쳐오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설손은 과거 고려 공민왕과의 인연을 떠올리고 1358년 공민왕이 있는 고려로 망명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나갔고 1368년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면서 두 나라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고려의 운명도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고려는 새로운 강국 명나라와 잘 지내고 싶어 곧바로 사신을 파견하는데요. 문제는 명주원장이 역사의 길이 남을 공포정치를 한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신분이었던 주원장은 한때 머리를 밀고 절에 들어가 밥을 빌어먹은 적도 있었는데요. 관료들이 울리는 문서에 빛날 광자가 들어가면 자신의 불우했던 시절을 조롱한다면서 문서 작성자를 처형했습니다. 이른바 문자의 옥입니다. 신료들은 어떤 한자가 주원장의 심기를 거슬러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영모 사건 등으로 주원장의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자들이 무려 10만에 달했습니다. 그런 주원장은 고려도 길들이려 했습니다. 특히 주원장은 고려와 고구려가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요. 과거 고구려는 중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수, 당나라와 전쟁을 했던 군사 강국이었기에 주원장은 고려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또한 고려가 여전히 북쪽의 원나라와 외교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불쾌했습니다. 주원장은 명나라에 온 고려 사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몇 년 동안 가둬두기도 했고 아예 입국을 금지하기도 하면서 양국 관계는 대단히 경색되었습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이러한 시기에 설장수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고려에 귀화한 지 3년 만에 과거에 급제했던 설장수는 1387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요. 주원장은 설장수의 입국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렵게 만난 고려 사신이었지만 주원장은 고려 침공을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명나라가 운남, 감숙도 먹었으니 이제 요동까지 차지하면 그 다음은 너희 고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원장은 고려를 향해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했지만 설장수가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설장수가 중국에서 명망가 집안 출신이었던 데다 중국어가 유창했던 점도 있었겠지만 그가 주원장의 마음을 열게 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그 의심 많은 주원장이 설장수에게는 좀 더 속내를 터놓고 말을 했겠죠. 고려는 주원장의 이러한 성향을 바로 파악하고 이후에도 설장수를 여러 차례 파견하게 됩니다. 설장수는 고려 말 중요한 외교 현안의 한가운데에서 양국의 소통이 지속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는데요. 조선 태조 이성계는 명과 잘 지내고 싶어 했지만 주원장은 고려에 이어 조선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죠. 명실록에 의하면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에게 이런 국서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서를 보면 주원장은 명나라가 한나라, 당나라보다 강하다면서 조선은 아침 한 끼거리도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성계의 오른팔인 정도전이 1393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한 말이 주원장의 귀에 들어가면서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죠.
주원장은 불손한 정도전을 명나라로 보내라면서 조선을 압박했고, 주원장은 조선 사신을 죽인 적도 있었기에 정도전은 당연히 명나라에 가지 않았죠. 조선은 오히려 요동정벌 계획까지 세우면서 명과의 전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는 1398년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피살되고, 때마침 명태조 주원장도 사망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는데요. 정도전의 사망과 조선 정조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 떠난 사신도 설장수였습니다. 그리고 1399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설장수는 통역 공무원을 양성하는 사역원의 수장을 맡아 외국어 교육 기틀도 다졌습니다. 이 사역원에서 통역과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인재들이 양성되던 것입니다. 몽골 제국이 붕괴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역사 격변기. 설장수는 신뢰의 아이콘으로 사신으로 8번이나 명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던 양국 관계에서 두 나라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양국을 오가며 소통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립통역관 양성기구에 기틀을 세우기도 했죠. 고려와 조선초는 유능한 인물이라면 외국인 출신이라도 발탁하여 활용할 만큼 다문화에 관대하고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귀화인 설장수의 족적은 동북아 교류의 역사, 우리나라의 표용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산 아닐까요?